네, 안녕하세요. 비영리 공유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법 강의 맡은 가치원학경영연구소의 김재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두 편에 걸쳐 가지고 작성법 강의를 할 겁니다. 먼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 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유활동 지원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듣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제 강의는 그 23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공모사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의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가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재춘이라고 하고요. 가치원학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30분 동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준비, 그 다음에 약간의 관점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모사업에서는 좋은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모사업에서 통과돼서 그 사업에 대한 자원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재춘은 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많이 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획서를 쓰실 때 물론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글로 옮기려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어떤 사업은 좀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이렇게 힌트가 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원 공모 사업을 준비하심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막 쓰시기보다는 우리 단체가 비영리 단체가 또는 비영리 법인이 공모 사업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공모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 사업 예비 또는 사전 준비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공모사업 준비하시겠다는 단체들을 만나 뵈러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원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모사업을 여러분들은 응모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업이 또는 우리 단체가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로는 정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자치단체, 산하기관 이런 데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산하기관 같은 이렇게 공공기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민간의 재단들 또는 기업이 만든 공익재단들 또 전혀 다른 여러분과 같은 일반 비영리 법인도 또 공모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꽤 많은 데에서 심사를 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들께서 가끔 그러세요. 어디서 공모사업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예, 간단해요. 소위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요새는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공지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응모하고 그 다음에 또 선정되면 선정 결과를 또 공지하는 것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선 우리 단체, 우리 사업, 우리 분야, 우리 영역에 합당한 공모 사업을 하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런 공모 사업 리스트를 쭉 작성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실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제가 어떤 아는 대표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왜
뭐 지금 이러이러한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왜 그 응모를 안 하셨냐, 늘상 이거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소장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공모 사업이 진짜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 사업에는 누군가는 뽑혀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돈을. 여러분만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원사업 리스트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시라고 해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그러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봐도 꽤 많이 나오고요. 이제 뭐 검색어를 무슨 공모 사업 아니면 지원 사업 아니면 뭐 다른 이렇게 뭐 지원 응모 사업 뭐 이런 것으로 쳐보는 거죠. 물론 이제 분야가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 갖고 치셔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하도 물어보시길래 제가 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좀 뭐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이제 잠깐 멈춰 가지고 키워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좀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먼저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도움, 이 나라도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물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는 시민운동지원센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 지원하는 기관인 무슨 시민재단 아니면 지역재단이라고 하죠.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희만재단이 있고, 이런 데들도 그 공지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지사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지원사업 이런 메뉴 탭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3년 이내 것은 한번 전부 다 검색을 해보고, 모든 공모사업이 우리한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좀 클릭한 다음에 상세한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엑셀 장표에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밌는 게 특정 분야 지원 정보를 이렇게 프로포잘 공모사업 정보를 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라는 데는 문화예술 쪽, 또 아트누리는 아예 뭐 미술이면 미술, 그 다음에 무용이면 무용 이렇게 전부 다 나눠 가지고 공모사업을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정보 사이트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 쪽이라면 50+ 재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교육이라면 평생교육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도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하는 재단들이 많습니다. 다음세대재단이라든지 아산나눔재단, 아산재단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 5년 전부터 비영리 법인한테도 이렇게 문호를 넓혔습니다. 특히 이제 비영리 법인격의 사회적 경제 조직도 거기에 이제 응모할 수 있게 자격 조건을 확장시켰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전부 다 사회공헌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일반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또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공익재단들 이런 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해피빈이라든지 같이 카카오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 쪽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소셜펀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죠. 근데 이제 문화예술 쪽은 텀블벅,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는 가장 큰 건 와디즈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검색해 보시면서 우리한테 맞는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려면 우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포인트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한지 이런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계획서, 기획서 작성법 관련된 책들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사업계획서 제일 잘 쓰는 방법은요,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서 잘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예, 애석하게 아닐 가능성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획서를 잘 쓰는 방법은 뭡니까? 잘 쓴 계획서를 많이 읽어보고 비슷하게 따라 써보는 겁니다. 그게 우수 사례를 많이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수 사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우선 뭐 수소문을 해야죠. 지인들, 선배들, 뭐 아니면 단체 내부에 있는 것들 이렇게 전수 이렇게 좀 수소문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온라인 검색에서도 일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프로포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치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뭐 위에 URL 주소라고 하잖아요. www.chest.or.kr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www를 지우고 프로포잘, 제안서라는 뜻이죠. 프로포잘이라고 치면 프로포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계획서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사회복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여러분들 공모 사업을 하면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뽑힌 데가 당선된 데를 전부 다 공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발품 파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당선된 단체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좀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좀 관계 맺음을 하셔가지고 뭐 그분들 쓰신 것도 좀 보고, 근데 대신 같은 지역에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한테 가서 마치 맡겨놓은 듯이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상도 이상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공모사업 당선 단체를 방문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금 페이지만 보더라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렇게 당선된 데들 전부 다 선정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한번 뽑혔을 때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사업 다 끝났을 때 한번 찾아가 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다음 연도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을 기획하거나 계획서를 쓰실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멘토링을 좀 받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농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우수 사례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 노트북을 훔쳐가는 겁니다. 왜? 제 노트북에는 무수히 많은 우수 사례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저 같은 사람한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사업 아니면 자문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응모하셔가지고 좀 신청하셔가지고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많이 만나시면 1대1로 만날 때는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이나 제안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한 권이라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정 안 되면 도서관에서라도 빌려 읽어보시면 그 안에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타고나신 분이 아니라면 남의 거 우수 사례를 많이 읽어보셔야만 좋은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수 사례를 30편 정도 읽어봐야 이제 겨우 좀 괜찮은 계획서를 쓰실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경험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많이 써봐야 됩니다. 어떨겠어요. 자기가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술이자 노하우자 이런 건데 자기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처음부터 잘 쓸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봐야 됩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다 보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껏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사람 실무자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보통 미흡 평가를 받죠. 미흡 평가를 받고 근데 이제 퇴사했다. 근데 그 뒤로 우리가
뭐 꽤 나름대로 열심히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도 계속 떨어지더라.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앞에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거기서는 절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전 사업에 대한 이전 응모해가지고 받았던 지원받았던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어깨 평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단체 어때? 저 단체 뭐 새로 들어오신 대표가 좀 이상해? 아니면 저 단체 지금 요새 뭐 사업에 집중 못할 건데? 이런 평판이 심사에도 다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거 보십시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 이게 이제 경기도 건 아니고 인천시 건데요. 실제 이 내용에도 보고 그 다음에 뒤에도 한번 더 나옵니다만 경기도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보더라도 이전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평가를 미흡받았다. 요 단체는 아예 선정 자격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돈을 받으셨으면 1,000만 원을 받으셨으면 내가 2,000만 원어치를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사업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업평가가 반드시 있으니까요. 반드시 최우수를 받겠다 내가. 이런 자세로 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사례도 있지만 아니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후배 앞길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근데 최우수를 받아놓으면 후배가 내가 거기에 응모를 안 했더라도 후배가 그걸 응모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배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사업 받으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공모사업은 돈만 만들지 않습니다. 자율도 좀 없고 행정은 복잡하고 저작권은 날아가고 자존심은 좀 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투덜댄다고 좋을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공모사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얻으셔가지고 사업에 이렇게 적용하는 영리함과 냉정함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것은 공모사업에서 당선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모기관은 왜 공모사업을 할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모사업에서 뽑고 싶은 데는 어디고 떨어뜨리고 싶은 데는 어딜까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모사업은 왜 공모할까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왜 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가 당선될 수 있는 힌트. 쉽게 말해 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나왔다. 야, 우리가 이번에 뭐 낼까? 이거 내자. 야, 그러면 뭐 기존에 냈던 거 있잖아. 그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바꾸자. 그 다음에 짜집기 좀 하자. 해가지고 냅니다. 이걸 그냥 낸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잘 쓰는 것 중요합니다. 이때 잘 쓰는 것은 사업은 똑같아. 사업은 특별하지 않아. 유사 사업하고 비슷해. 근데 잘 쓴다라는 것은 뭘 딱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서식 내용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요령 있고 또 뭐 풍성하게 쓴다고 하죠.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잘 쓰는 것, 이걸 잘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심사에 들어가 보면요, 잘 쓴 것이 뽑히기도 합니다. 언제? 다른 것들이 다 비슷한 것 들어왔을 때. 근데요, 진짜 쉽게 빠르게 뽑히는 것은요, 맞게 쓴 거나 다르게 쓴 게 뽑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이 다른 것들하고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것, 이런 게 더 잘 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당선의 두 가지 키워드는 구체화, 차별화. 구체화라는 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풀 버전으로 쓰십시오. 그 구체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을 기획하는데 지역사회 조사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지역민들한테 조사 한 번도 안 합니다. 인터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획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업 이렇게
지역사회를 진짜 돌아다녀가지고 조사하고 사진도 찍고 문제를 뭐 사람들 탐문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쓴 계획서와 똑같은 사업이라도 그냥 그런 거 없이 어디 기사 하나 캡처해가지고 쓴 계획서, 여러분이 심사위원은 어디 뽑겠습니까? 당연히 1번을 뽑습니다. 이게 구체화, 잘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는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에서 늘 하던 사업이야. 다른 데도 다 해, 다른 단체도. 그러면 심사위원한테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면 비슷하더라도 좀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하는 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공모사업 계획서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여러분들끼리만 보려고 만드는 문서입니까? 남보라고 만드는 문서입니까? 당연히 남보라고 만드는 문서죠. 근데 자, 남보라고 만드는 문서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좋습니까? 남이 원하는 게 담겨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렇게 질문하면 다 대답은 100% 똑같습니다. 이게 상식이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공모사업 계획서, 우리가 프로포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남보라는 문서입니다. 근데 그 남보라는 문서인데 남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 남이 무엇을 원할까요? 그걸 찾아보시려고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기획서에 담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기하게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들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안 하셔요. 이게 문제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이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남 4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담당자와 심사위원은 사람이고 공모기관과 공모사업도 남입니다. 뭔 소리냐면 공모사업 담당자들도 가장 남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미달되는 거, 주제가 안 맞는 거, 서류 이렇게 내라는 거 다 안 낸 사람, 그 다음에 제출 시간 안 지킨 사람, 작성이 너무 허접한 거, 그 다음에 이전 지원에서 저평가된 거 먼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남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공모기관과 공모사업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는요, 공모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는 떨어뜨리고 이런 데는 붙이겠다라고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내년도에 2023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를 쓰실 분들은 그 시행지침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쯤에 성과평 이전에 선정됐는데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아예 써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 내용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열매에서 삼성에서 100억 정도씩을 기부해서 나눔과 꿈이라는 공모사업을 합니다, 매년.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게 거기에는 나눔사업, 꿈사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고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내게 돼 있는 거죠. 저 공모사업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떨어진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왜 떨어졌는지 봐달래요.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제가 금방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떨어졌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꿈사업에다 내셨어요? 나눔사업에다 내셨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그 사업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꿈사업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이 모집 요강입니다. 여러분들 모집 요강을 철저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집 요강에는 공모기관이 이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 또는 뭐 이 공모사업에서 진짜 이런 사업을 뽑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다양하게 적어놨어요. 공모사업의 취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가능하면 이런 데가 더 좋다. 심지어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따 말씀드릴 심사표는 배점을 몇 점으로 해서 이게 잘 돼 있으면 높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거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철저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 꿈사업에다 쓰신 분이 계시길래 꿈사업이 뭔지는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집요강에 저렇게 돼 있네요. 자, 꿈사업은 선도적 복지 모델화 이렇게 돼 있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사업으로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뽑겠다라고 지금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돌려드린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제가 빨간 펜을 하나 드리면서 지금 써오신 내용 중에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사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의 못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공모 사업에서는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뭘 천명했죠? 우리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사업을 뽑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모집 요강에다 써놨어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저 내용을 보지를 않으세요. 저 내용을 보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쓰세요. 이런 자세로 쓰세요. 니네들이 어떤 데를 뽑고자 하는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런 자세로 공모사업 계획서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시죠. 그나마 사업이 좋으면 그나마 붙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업마저 그냥 유사 사업하고 비슷하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남 2와 3 공모기관과 공모사업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또 하나가 이제 선정기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내년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업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즉 심사기준표입니다. 저 내용은 저 배점에 맞춰가지고 실제 심사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업의 독창성, 공익의 적합성, 사업 문제 해결 및 외부 연계성, 이런 것들이 무려 70점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이 저 내용에 부합되거나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죠. 사업 문제 해결 및 외부 연계성을 높게 가져간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걸 실제 내 계획에다가 또 내 사업에다가 구현한다는 건 무슨 어떻게 하는 걸까? 연구하고 질문하시고 그걸 반영하셔야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사업 설명회 같은 데 가서 질문하라고 질의응답 하는 거, 공무원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거 들어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가서 들어봤을 때는 질문하라고 하니까요, 전부 다 무엇을 질문하는지 아세요? 실제 저런 걸 질문해야 됩니다. 외부 연계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질문해야죠. 그래야 내가 반영을 해야 내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질문 안 하고 뽑힌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왜? 아직 뽑히지도 않았는데 뽑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 공모사업과 공모기관의 어떤 공모사업을 철저하게 이해하려면 뭘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공모 모집 요강을 철저하게 분석해라. 2번 공모사업 설명회 가서 질문도 해라. 공모 담당자 만나가지고 질문 좀 해보시라. 그 다음에 공모사업 심사기준표 철저히 확인하시라.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전 공모사업 당선 사업들이 어떤 데가 뽑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러면 남4 중에 남3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4는 누굴까요? 남4는 이겁니다. 심사위원입니다. 마지막.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심사위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낸 계획서를 읽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실라. 진짜 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읽지 않고 무엇을 찾습니다.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사위원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제목 딱 쓰신 것만 봐도 그게 무슨 사업인지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사업을 내지 않는 이상은 심사위원들은 그 제목만 봐도 대충 압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심리적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냥 막 읽고 여러분들은 막 그 내용을 설명하려 들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제목만 봐도 다 아는데 뭘
설명하러 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습니다. 뭘 찾을까요? 세 가지를 찾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른 점을 찾습니다. 딱 제목 보자마자 이 사업이네. 아유, 요새 많이들 하지. 요새들 많이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다 하는데 또 들어왔네 라고 또 읽어봅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업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좋은 점수 주겠나요? 평균 점수 정도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더 높이 평가하고 올립니다. 차별점이 있냐는 거예요. 차별점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차별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 차별점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거 필요해. 또는 이 사업은 대부분 잘 안 돼. 왜?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즉 성공 요인과 대안 요인이 거기에 써져 있는가? 요걸 따져요.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그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구체성, 디테일하게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조사를 직접 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을 내더라도 내지 말라고 해도 전부 다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가격 조사해 가지고 다 첨부로 넣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막 꼼꼼하게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한 장 이내로 써라. 예, 한 장 이내로 그럼 써야 됩니다. 다만 별첨해 가지고 좀 더 내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선되는 요령은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맞게 쓰거나 다르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맞게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맞게 쓴다는 것은 남포가 공모사업 담당자, 공모사업 기관, 공모사업, 그 다음에 심사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이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다음에 내 내용에 맞춰서 쓰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당선되는 요령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제가 실제 어디 심사위원 가가지고 심사했던 심사표입니다. 저 위에 빨간색 부분은 대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동의해가지고 점수를 비슷하게 줘서 뽑으면 되죠. 근데 아래 파란색 부분은 어떤 사람은 높게 평가했는데 어떤 사람은 낮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위쪽 부분은 다른 것이 있거나 핵심 성공 요소를 잘 이해하고 썼거나 대안을 마련했거나 구체적으로 쓴 데가 위쪽입니다. 아래쪽은 말 그대로 그냥 유사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히는 요령은 바로 위에 빨간색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준비하시고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1부 마치겠습니다.